인천공항의 유리 천장 위로 여름 햇살이 흘러내렸다. 소카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쥔 채 서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엔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비행 도착 전광판에 푸남펜 어라이브드가 표시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2년 만의 재회였다.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아내 소피아, 큰딸 린, 그리고 막내 리나. 그들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아빠, 아빠. 그는 가방을 내던지고 두 딸을 안았다. 두 팔 안에서 작은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소카 정말 진짜네. 이게 꿈이 아니야. 소피아 당신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늙었어요. 소카 그래도 우리 다시 만났잖아. 공항 안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재회는 한편의 영화 같았다. 그날 저녁 소카는 가족을 자신의 숙소로 데려왔다. 작은 컨테이너 방, 좁은 침대, 낡은 전기난로. 소피아는 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2년을 지냈어요? 응. 춥고 덥고 그래도 견딜만 했어. 리는 벽에 붙은 사진을 보았다. 그곳엔 가족이 있었다. 그가 프린트에 매달아 놓은 낡고 빛바랜 사진. 린 아빠, 우리 사진 아직 붙어 있네요. 소카 그거 보고 버텼지. 그날 밤 그들은 좁은 방 안에서 한국의 도시락을 펴놓고 함께 밥을 먹었다. 김치의 매운맛에 리나가 얼굴을 찡그렸고 소카는 웃으며 물을 건넸다. 이게 바로 한국 맛이야. 다음 날 소카는 가족을 자신이 일하는 공장으로 데려갔다.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기계 소리와 엔진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한국인 반장 박철수가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어서 와요, 가족분들. 소카는 우리 공장 자랑이에요. 소피아는 놀란 눈빛으로 말했다. 자랑이라니요? 이 사람 없으면 이 공장 안 돌아가. 리는 아버지가 일하는 기계를 보며 감탄했다. 아빠, 진짜 멋있어요. 그 순간 소카는 자신이 처음으로 당당한 아버지가 된 것을 느꼈다. 그는 딸에게 안전모를 씌워주며 말했다. 린, 이게 아빠가 매일 쓰는 모자야. 땀 냄새 나도 이게 우리 가족의 미래였어. 3일째 되는 날 그들은 서울로 여행을 떠났다. 지하철, 한강, 남산타워, 명동거리. 가족은 모든 것이 신기했다. 리나는 지하철의 자동문을 보고 깔깔 웃었고 리는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을 보고 놀랐다. 소피아는 남산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에 이렇게 밝은 도시가 있네요. 우리 캄보디아는 밤이 되면 불이 꺼지잖아요. 여기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더라. 그는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2년간의 외로움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넷째 날, 그들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초록 들판과 바다 모두가 꿈처럼 느껴졌다. 해운대의 바다 앞에서 리나는 모래성을 쌓으며 소리쳤다. 아빠, 이건 우리 집이에요. 소카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소피아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사랑. 그녀는 말했다. 이 단어는 어느 나라에서도 같네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바다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햇빛이 반짝였다. 저녁, 부산역 근처의 작은 식당. 철수가 깜짝 방문했다. 그는 차를 몰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소카, 내 가족이라면 나도 보고 싶었어. 반장님. 철수는 소피아에게 인사했다.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제가 가끔 혼내도 다 가족 같아서 그래요. 소피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반장님 이야기 자주 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계산서를 몰래 내고 갔다. 테이블 위엔 쪽지 하나가 남았다. 소카, 가족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라. 일은 잠시 잊어도 돼. 그는 쪽지를 쥐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행 막바지
그들은 안산의 작은 캄보디아 교회에서 열린 이주 노동자 축제에 초대받았다. 무대에는 각국의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 노래를 불렀다. 소카 가족도 요청을 받았다. 그는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캄보디아 민요 라따나의 선율이 울렸다. 린과 리나가 옆에서 손뼉을 쳤다. 소피아는 눈물을 닦았다. 아빠, 멋있어요. 이 노래 우리 마을에서도 불렀지? 그래. 하지만 오늘이 제일 행복해.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중엔 한국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브라보! 를 외쳤다. 소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캄보디아와 한국,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일주일은 너무 빨리 흘렀다.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 세 사람은 눈물바다였다. 리나 아빠, 가지 말아요. 아빠도 같이 가요. 소카 아빠는 조금만 더 일해야 해. 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다시 만날 거죠? 그럼. 약속할게. 이번엔 아빠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거야. 소피아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비행기 탑승구가 열리고 가족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의 손엔 린이 만든 종이약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위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비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2026년 6월 17일, 가족이 떠났다. 슬프지만 감사하다. 그들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걸 다시 느꼈다. 내년이면 돌아간다. 그땐 우리가 함께 농장을 만들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공장 불빛이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잘 버텨라, 소카. 이 길 끝엔 사랑이 있다. 며칠 뒤 철수가 조용히 물었다. 가족 잘 갔냐? 네. 많이 울었어요. 나도 그랬어. 내 딸 시집 보낼 때 그랬거든. 소카는 웃으며 말했다. 반장님, 한국 사람도 울어요? 그럼 사람인데 왜 안 울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밤 소카는 기숙사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리나, 아빠는 또 일하러 간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아.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리 위엔 공장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가족이 떠난 뒤 공장은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기계의 금소금, 타는 플라스틱 냄새, 그 소리들 사이에서 소카는 묵묵히 일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의 사진과 린이 접은 종이약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종이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여름의 뜨거운 공기가 지나고 한국의 가을이 찾아왔다. 공장 뒤편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일하면서도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하늘은 캄보디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같은 하늘 아래. 그 문장이 그의 머릿속에서 늘 맴돌았다. 3년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다. 관리실 사무실의 반장은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소카, 수고 많았다. 계약 연장할 수도 있는데 어쩔래? 소카는 잠시 말이 없었다. 3년 동안의 추억이 머리를 스쳤다. 눈보라 속 출근길, 처음 받은 월급, 라면을 나누어 먹던 야간 근무, 가족의 방문, 그리고 이별의 순간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철수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고향 가서도 잘 살아라. 그는 마지막 사인 아래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SOKHA 2027.02
20일. 그 순간 그의 마음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번졌다. 퇴근 후 공장 사람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식탁에는 삼겹살, 김치찌개, 소주병 몇 개가 놓였다. 사람들은 돌아가며 건배를 했다. 쏘카, 고생했어. 우리도 내가 그리울 거야. 철수가 잔을 들었다. 이 친구는 말이야,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했어.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 사람들이 웃었다. 소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저 모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 따뜻합니다. 저 잊지 않아요. 그의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의 마음은 모두에게 전해졌다. 식사 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철수만 남아 소카와 나란히 앉았다. 이제 진짜 가는 거냐? 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지도 몰라요. 그때도 내 공장 와라. 약속.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잔 속의 소주가 반짝이며 별빛처럼 흔들렸다. 비행 전날, 그는 마지막으로 기숙사를 정리했다. 침대 밑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이 나왔다. 한국어 일기라 적힌 노트였다. 그 속에는 그가 배운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하다. 가족. 고향.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 지었다. 이 노트는 내 한국의 추억이네. 다음 날 철수가 트럭을 몰고 그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공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철수는 조수석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 상자 안엔 낡은 안전모가 있었다. 그가 처음 공장에서 썼던 그것이었다. 그거 내 거야. 남들은 버렸지만 난 버리지 않았어. 소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그들은 포옹했다. 철수의 어깨가 떨렸다. 이제 진짜 친구다 소카. 예. 친구. 비행기는 푸놈펜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구름 아래로 톤레사프 호수의 물결이 보였다. 3년 만의 귀향이었다. 그가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다. 아빠. 리나. 그는 두 딸을 끌어안았다. 그 뒤엔 소피아가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있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집 짓자. 그날 밤 그들은 마당에 앉아 작은 불을 피웠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소카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은 눈이 와. 아주 하얗고 차가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였다. 우리도 언젠가 가보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데려갈게. 그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작은 농장 사업을 시작했다. 닭과 오리, 그리고 채소밭을 일구었다. 이웃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을 갈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굳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웠다. 농장은 점점 커졌고 그는 주변 청년 3명을 고용했다. 그들 중 하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또 다른 이주 노동자였다. 형님, 한국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았지. 일은 고되도 사람은 따뜻했어.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자. 그 말에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그는 마을 학교를 찾아갔다. 오래된 책걸상, 낡은 칠판, 부족한 교재. 그는 교장에게 말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새 교재 사고 아이들 급식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장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런 분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았어요. 이젠 제가 줄 차례예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국 사람 같은 남자라고 불렀다. 그 별명은 그에게 자부심이었다. 비가 내렸다. 마을의 땅이 젖고 논에 빗물이 고였다. 그는 우산을 들고 마당에 섰다.
소피아가 다가왔다. 당신,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괜찮아. 이 비 한국의 비랑 닮았어.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는 속삭였다. 철수 반장님도 그 하늘 아래에서 이 비를 보고 있을까?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의 마음엔 묘한 평화가 흘렀다. 하루는 집 정리를 하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한국에서 가져온 노트와 린이 써준 편지가 있었다. 아빠,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요. 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농장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고 소피아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그는 오후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쉬며 하늘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갔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인천?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1년 후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박철수. 소카야, 잘 지내지? 내가 떠난 후로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어. 사람들 다 너 이야기해. 내가 그립다. 언젠가 꼭 다시 보자. 편지 끝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가 떠날 때 쓰던 안전모 위에 작게 쓰인 글씨. 프렌드 퍼레버. 그는 사진을 들고 조용히 웃었다. 네, 반장님. 나도 보고 싶어요. 캄보디아 국경 근처의 마을 축제. 그는 가족과 함께 무대 앞에 앉아 있었다. 청년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아이들이 춤을 추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 축제를 후원해준 소카 씨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는 머쓱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린이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요. 그래. 하지만 잊지 말자. 우리가 행복한 건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야. 축제가 끝난 밤, 그는 마당에 홀로 앉았다. 별이 수놓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국의 하늘, 여기도 보이네. 그는 손가락으로 별 하나를 가리켰다. 리나, 세상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워. 같은 하늘 아래니까. 그의 얼굴엔 미소와 평화가 번졌다. 몇 달 후, 한 한국 방송팀이 그를 찾아왔다. 캄보디아의 귀향 노동자 성공 사례라는 다큐를 찍기 위해서였다. 그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다. 한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곳에서 배운 건 일보다 마음이었어요.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 그의 말이 끝나자 뒤에서 린과 리나가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인터뷰 끝났어요? 응, 이제 밥 먹자. 그들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들판을 물들였다.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 그리고 저무는 해. 하늘 위엔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비행기 구름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광활한 캄보디아 들판과 푸른 하늘을 비춘다.